그루밍이란 원래는 말이나 동물의 털 손질을 뜻했으나 현대에는 사람의 외모 관리 전반을 가리킵니다. 특히 남성의 그루밍은 외모와 청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남성들의 자기 관리 행위를 의미하며 그루밍에 대한 관심도의 증가에 따라 시장의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의 외모를 치장하기 위해 얼마나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을 투자하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존재 한마디로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입니다. 오늘은 게이라면 디폴트 값으로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는 외모 관리, 치장, 꾸밈 활동, 더 나아가서는 코르셋 조이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남성의 그루밍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떤 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고민해보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가장 외모에 어떤 발전을 성취하신 분이죠.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랑에 맞지 않는 성격에 이어서 이제는 외모까지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계신 우리들의 벗 사랑의 존재 이태원의 마녀 삐삐뽀뽀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삐뽀님. 사실 체감상으로는 녹음을 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잡담을 제가 최근에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편집을 제가 계속 이제 삐뽀님 목소리를 들으면서 하니까 '우리 녹음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넘었더라고요. 벌써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얼굴을 마주대고 뭔가 대화를 한 지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세상에나 벌써 한 달이 됐구나. 음파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야 뭐 항상 팟캐스트 녹음하고 일단 팟캐스트 녹음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업데이트 청취자분들에게도 드릴 사항들이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혹시 개성시대라는 팟캐스트 채널을 아시나요? 어, 모릅니다. 좋아요. 그래서 개성시대가 사실상 1 세대 퀴어 팟캐스터 분들이세요. 네. 예, 그래서 그분들 이후로 이제 뭐 계피방이라든지 휴게이소라든지 그냥 그 이후에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팟캐스터 분들이 후에 나왔는데 사실상 뭔가 퀴어 팟캐스트의 시초 중에 한 분이 이제 개성시대라는 채널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개나무 숲 그러니까 그분들 중에 이제 몇몇 분들께서 이제 개나무 숲을 하시다가 이제 "개성시대를 다시 부활시켜 보겠다."라고 해서 음, 주제를 가지고 게스트들을 초청해서 스튜디오에서 막 녹음을 진행을 하고 계세요. 아직 업로드는 되지 않았는데요. 어머, 그런데 이제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연이 닿아서 최근에 팟캐스트 녹음실에 초청받아서 녹음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 11월 달이나 언제 업로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조만간 개성시대에도 운파인 제가 게스트로 등장할 거니까 그때 많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머, 음파님 너무 축하드려요. 정말 나날이 발전하고 계시네요. 발전이겠죠? 어머, 이렇게 팟캐스트 하니까 약간 예전에 약간 고인물들 정말 예전부터 하셨던 이런 팟캐스터님들에게도 이렇게 연이 닿고 이런 게 너무 좀 재밌고 신기하네요. 맞아요. 사실 저는 팟캐스트를 옛날부터 이제 계속 소비해 오던 청취자 입장으로서 사실 딥하게 소비는 하지 않아도 존재들은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의 어떻게 보면 어린 시절까지는 좀 그렇고 뭔가 이쪽이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서 정보를 얻기가 힘들 때에 접근하기 가장 용이했던 건 사실 팟캐스트였었고 그런 음, 기억들을 기반으로 제 팟캐스트를 꾸려 나가고도 있거든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연예인 같은 분들을 이제 실물로 뵙고 녹음도 진행을 하니까 뭔가 되게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정말 엄청 좀 떨렸겠다. 너무 떨렸어요. 처음에는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나의 어떻게 보면 귀로 듣던 연예인들이었는데 어머, 기로되는 연예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독특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녹음을 한 2 시간 정도 진행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또 적응이 돼서 음, 뭔가 없는 끼를 쥐어짜서 끼를 좀 떨고 왔습니다. 정말 또 우리 음파님 끼가 보통이 아니지. 아주 그냥 잘 녹화했을 거라 믿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업로드 되시면 아마 지금 저희 팟캐스트를 들으신 청취자분들도 옛날부터 팟캐스트를 들으시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음, 그분들은 개성시대라는 말에 되게 익숙하실 텐데 또 반가운 얼굴들이 거기에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또 기다렸다가 새로 에피소드가 업로드되면 같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꼭 들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삐뽀님 사실 삐뽀님의 근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래서 그때 그 녹음을 했을 때 이제 동성캉캉이나 아니면 게이적 소견입니다의 이제 팟캐스터이신 찌로님이랑 네. 그리고 리버님이 같이 초청을 받아서 저희 셋이서 같이 게스트로 갔었는데요. 네. 근데 이제 그 두 분이 다 삐뽀님 너무 재밌다고 또다시. 어,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고 저는 이렇게 폭발적인 관심과 사랑을 주시니까 아직도 사실 믿기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저에게 엄청 가혹하고 혹독하게 대하는 이런 존재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군요. 제가 녹화한 이런 팟캐스트들을 들어보면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때 내가 단어 선택을 왜 이런 걸 했을까? 또 그리고 제가 불안하면은 약간 좀 코를 이렇게 네, 훌쩍훌쩍거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에게는 너무 잘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청취자님들이 제가 말할 때 이렇게 훌쩍훌쩍거리는 것을 듣고 불편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최대한 의식을 가지고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저도 편집을 할 때 최대한 그 소리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자르기는 하는데 이제 저희가 말이 맞물리거나 아니면 이제 음성 파일이 겹쳤을 때는 그 소리를 자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 혹시 특히 청취하시기 불편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조금만 참 양해를 부탁드린다. 청취자분들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이제 저번에 저희 램스 단톡방이 개설되고 처음으로 릴리스가 됐죠. 공지가 나갔는데 그 램스 네. 단톡방에 대한 근황도 궁금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이 들어왔나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맞아, 맞아. 그 램스 단톡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일단은 청취자님 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정말 머라이어 캐리 찐팬이잖아요. 있습니다. 그 머라이어 캐리가 찐팬들을 이제 양이라고 불러요. 램이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게릴라 쇼의 덕으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드디어 카카오톡에 단톡방을 팠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운파님이 링크를 달라고 하셔서 링크를 이제 드렸고 했는데 일단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단톡방에 저 포함해서 3명이 모였답니다. 아하, 셋이라는 숫자 작지만 그래도 이게 시작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예 없는 것보단 낫다라는 주의긴 한데 네, 일단 세 명이 궁극적으로 모였다. 네, 근데 다 게릴라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실 거 알고 보니까 저 못지않게 완전 정말 찐팬, 어, 광팬들이 지대로 모였다. 어머. 그 쉽지 지금 않아요. 사실 그 정도 광팬들이 모이기가.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머라이어 캐리의 미친년이란 말이에요, 사실. 네. 25년 6년 팬인데 나를 뛰어넘는 자들이 과연 있을까 음, 했는데 네. 어머 세상에 대선배님이 한 명 계시고 네. 또 다른 한 분은 저 못지않게 머라이어 캐리에 미친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또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또 팔로우를 하는데 네. 이제 카카오톡으로나 이제 인스타 DM으로나 서로 이제 머라이어 캐리 관련 이제 소식을 뭐 짤이나 비디오나 사진 이렇게 보내는데 너무 재밌어요. 매일매일 행복해요, 요즘에. 그러겠다. 이제 사실 우리 삐뽀님이 이제 머라이어 캐리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항상 찾고 계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흔하지 않죠. 특히 요즘에는 왜냐면 이제 머라이어 캐리는 리빙 레전드이긴 한데 이제 그러기 음. 때문에 이제 새로 데뷔하는 게이신에서는 그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디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그 나이가 나이인지라 허허. 하지만 그녀 지금 새로운 앨범을 발매했기 때문에 또 유입이 또 새롭게 조만간 생기지 않을까요? 맞아요. 사실 이번 주 금요일 날 9월 26일 날에 머라이 캐리의 16번째 앨범을 7년 만에 이제 발매를 하는데 공개를 하는데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너무 너무 행복해서 너무 들떠서 그런데 이제 슬슬 티저나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았나요? 조금씩 스물스물 나오는데 진짜 너무 너무 지금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머라이어 네. 캐리가 그 음악 역사상 가장 넘버원 솔로 가수로 많잖아요. 19개가 있는데 네. 비틀즈가 사실 20개가 있어요. 그 이겼으면 좋겠다. 아예 그래서 제 팬심으로는 이 앨범을 통해서 적어도 넘버원
싱글곡이 두 개가 나와서 그 기록을 깼으면 좋겠는 거예요. 가능할 거라 보십니까? 가능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꼭 아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라.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하면서 네. 바라겠습니다. 히히.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릴리스되면 이제 청취자분들도 신곡의 제목이 나왔죠.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해주시면서 좀 광고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말 이래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머라이어 캐리 16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은 Here for It All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청취자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그 주제곡, 그러니까 메인송에 대한 제목은 아직 릴리스가 안 됐어요. 약간 그 싱글 두 개가 발매가 됐긴 했는데 네. 그냥 잊어주세요. 그제 썩 마음에 들진 않는구나. 썩 마음에 들진 않아서 제 생각인데 이제 앨범 발매 후에 나올 싱글이 대박일 거예요. 뭔가 일을 간 것 같아. 미미가. 오케이, 오케이. 왜요? 일단 기본적으로 릴리스된, 이 사전에 릴리스된 어떻게 보면 선공개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네. 선공개곡들이 어땠길래 실망했나요? 약간 뭐라 하지? 저는 이제 머라이어 캐리 찐팬이니까 어떤 싱글이 나오든 어떤 노래가 나오든 사실 다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 하지? 그 두 개가 먼저 나온 싱글들이 노래들이 뭔가 7년 만에 나오는 앨범인데 뭔가 그 임팩트가 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멜로디는 좋으나 뭔가 사람들의 음. 귀를 탁 킹할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포인트가 살짝 부족한 느낌이구나.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그냥 맛배기로 미미가 음흠. 그냥 한 두 개 이렇게 던져놓고 네. 그리고 또 앨범에 노래 숫자가 적어요. 11개밖에 없어요. 사실 요즘에 나오는 사람 치고는 많은 거긴 한데 이제 미미의 그 네. 기존의 앨범에 비하면 적다는 말씀이시구나. 맞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됐긴 했는데 그래서 그만큼 나머지 곡들이 정말 알짜배기니까 양보다 질을 퀄리티를 이렇게 생각해서 앨범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장단컨대 이 세 번째 싱글은 대박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미 두 개를 릴리스하면서 약간 쓱 눈치를 보고 있을 거예요. 어떤 거를 메인 음, 테마송으로 가져갈지. 맞아요. 맞아요. 일단 11개나 앨범에 담았다는 게 사실 저는 너무 놀라웠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미미 앨범이 약간 노래가 적어도 14개, 15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는 애초에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도 많이 나오고, 그 심지어 음, 뭐 아리아나 그란데나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그러니까 음, 최근에 이제 새로 나오시는 팝 디바들의 곡수를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냥 빠르게 빠르게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빠르게 소모되는 그런 음, 트렌드에 맞춰서 짧게 짧게 컴백하는 게 기본적인 트렌드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런데 역시나 리빙 레전드는 리빙 다르다. 레전드다. 맞아, 다르다. 다르긴 다르다. 그녀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사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그녀는 겨울마다 죽지도 않고 다시 살아 돌아오는 해동되는 해동마녀. 맞아, 해동. 해적마녀이기 때문에 그녀가 각을 잡고 나온다면 일단 비트는 쌈뽕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돈이 투자되는 금액의 사이즈가 다를 거기 때문에 음,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는데 어쨌든 세 분이 지금 단톡방에 들어와 있고 그들은 정말 음, 찐이다. 완전 찐팬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미 어쨌든 단톡방이 잘 운영되고 있으니까 사실 좀 걱정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 이 단톡방 내가 너무 처음에 들어가 버리면 좀 부담이 된다.' 해서 이제 눈치를 슥 보고 계시는 램스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분들도 이 얘기를 듣고 이제 3 명이면 좀 적어서 관심도가 음, 집중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미 잘 운영되고 있고 되게 찐또배기들이 모여 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 부담을 좀 덜 가지시고 함께 덕질할 수 있는 덕질 메이트를 구해 보는 것이 어떨까. 또 이번 에피소드에도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댓글에다가.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요, 그럼요. 덕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또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공유할수록 더 행복은 커지니까요. 옳다구나.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삐뽀님과 간단한 인사 및 근황 토크를 해봤는데 제가 네. 이제 삐뽀님을 처음에 소개 멘트를 할 때 외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그녀라는 말을 했어요. 그 외모적인 업그레이드 어떻게 가능한 거죠? 무엇을 하신 거죠? 당치도 않는 말씀하셨는데, 정말. 무슨 말씀 하실 거 알고 있어요. 사실 예전부터 우리 운파님이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헬스를 한 지가 한 2년 조금 넘었어요. 아직 정말 아마추어죠. 근데 예전부터 운파님이 자꾸 PT를 끊어라. PT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 정말 돈이 하나도 안 할 것이, oh my god, my tongue. 좋아요. 아까울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네, 고집이 센 이유로 고집이 엄청 세거든요. 그 말을 맞아요. 끝까지 안 듣고 미루다가 이제 제 혼자 운동하는 거에 이제 한계가 닿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아주 큰 맘을 먹고 거금을 들여서 PT를 30회 끊었습니다.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삐뽀님이 큰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진짜 제발 성형수술 할 생각하지 말고 그 돈 노력으로 옷을 살 생각하지 말고 일단 몸 먼저 바꿔라. 몸 체형 먼저 본인이 원하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옷을 사도 사고 뭐 그 다음에 성형수술을 해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제 삐뽀님이 2년 동안 운동을 하셨다고 했지만 이제 운동 루틴을 전해 들었을 때 애초에 이제 기구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한남동에 있는 그 비싼 머신들을 놔두고 음,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웠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PT를 끊었다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PT 30회 끊었는데 지금 이제 3회차를 이제 세션을 이제 들었거든요. 네, 아까 진짜 드는 생각이 어머 내가 이 좋은 걸 왜 진작 안 했을까? 내가 진작 이렇게 PT를 끊었으면 더 빨리 몸이 좋아질 수 있었을 텐데 맞아요. 더 확실하게 정확한 자세로 운동기구와 아령 같은 것들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되고 사실 또 제가 PT를 끊게 된 주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저의 트레이너님이에요. 듣기만 해도 약간 주시할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였죠? 사실 제가 그 이태원에 좀 유명한 헬스장 다니는 거 아시죠? 네. 누구나 들어서 다 알 법한 체인인데 유독 그 헬스장에 이쪽 분들이 많이 가세요. 근데 이제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잘생기고 가장 귀엽고 어머. 가장 어린 트레이너님이 계세요. 네. 약간 뭐라 하지? 제 눈에는 약간 그 네, 드래곤볼의 손오공 아들 아실 손오반. 손오반. 약간 손오반 닮으신 분이 계세요. 또 가뜩이나 또 드래곤볼이 또 이제 그 몸 에피소드에서 나왔었죠. 그녀의 추구미이자 달성미의 궁극이 또 드래곤볼 몸인데 그 와중에 또 맞아요. 손오반을 닮았다. 얼마나 맛돌이 만만하시겠어. 맛들이 맛. 그래가지고 그 트레이너님이 정말 엄청 피부가 하얗시고 눈웃음을 잘 치시거시든요. 말이 안 나오네요 오늘따라. 어떻게 생각만 해도 지금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말을 절고 계세요. 근데 갑자기 저를 보면서 쌩긋 웃으시더니 흘렸네. 회원님, 회원님, 도움이 필요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도와드릴까 하는 거예요. 어머, 어머, 영업 잘하는 거 봐. 예. 그래가지고 제가 그 공짜로 1시간 세션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하고 저는 그 트레이너님이 정말 활짝 웃으시면서 네, 정말 친절하시고 저를 보는 네.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아가지고 어머 이 사람 나를 좋아하는가 보다. 이 트레이너님이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런 착각에 빠졌던 것 같아. 그 순간 그가 1시간의 무료 PT를 제의했을 때 우리의 사랑이 음흠. 시작되었다. 이미 그때는 저는 이제 머릿속에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어머 우리 PT 하다가 눈 맞아가지고 사귀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을 다 하다가 이제 거금을 갖다 바치고 네. 이제 막상 PT를 이제 세션을 듣다 보니까 나한테 관심이 1도 없었구나. 아, 정말 티칭만 열심히 하시는구나.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티칭만 열심히 해주는데 정말 감사한데 좀 섭섭한 느낌? 트레이너님 그때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따지고 싶었는데 네, 정말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근데 그 트레이너 정말 장사 수완이 장난이 없는데요. 그녀 멋있다. 참 그녀가 그분 음, 장사할 줄 알아. 그러니까 또 이제 근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설렐 정도의 왁구베리와 음, 그런 성격과 말투를 가졌다면 사실 PT를 받으러 가는 그 매 순간이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매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음, 일단은 뭐 트레이너님이 저 이제 올바른 동작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약간 어느 정도의 이렇게 바디 터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마다 온몸이 찌릿찌릿하고 어머, 그 눈웃음 치시는데 심장이 네, 쿵쾅쿵쾅하고 네. 그냥 요즘 헬스 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즐겨요. 이제 사실 그게 물론 돈으로 서로 묶인 관계긴 하지만 그리고 아, 이놈의 돈. 그리고 또 너무 섹슈얼하게 그를 소비해서는 안 되지만 뭐 내가 머릿속에서 상상하겠다는데 누가 뭐라 할 거야. 내가 누가 그의 뭘 할 터치를 거야? 내가 응? 그의 터치를 내 맘대로 해석하겠다는데 그게 뭔 상관이야. 내 돈 내는 건데? 맞아? 누가 뭘 하겠어? 맞아. 그래서 자세도 사실 이제 그 전에 배웠던 거 한 번 더 복습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근육을 응? 어디에 힘을 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한 번 더 또 터치 받고 응, 공부도 하고 그의 터치도 받고 또 열심히 맞아. 해오면 또 그 어린 친구니까 사실 열심히 해오는 회원들을 한층 예쁘게 볼 그럴 때란 말이죠. 영업도 적극적으로 뛸 정도의 그런 연령대라면. 응? 그럼 또 이제 학생과 선생으로서의 또 관계도 돈독하게 해가면 또 그도 행복하고 그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행복하고 일석이조다. 말해 뭐해 말해 뭐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약간 막내 트레이너시겠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맞아요. 그러면 또 이제 마감할 때쯤 혼자 이제 운동하러 가서 샤워실 가면 이제 트레이너가 이제 샤워실 청소하는 것도 한 번씩 보고. 어머, 그런 날이 속히 오길 바란다. 맞아요. 근데 이제 3회구나. 저는 사실 더 된 줄 알았어요. 좀 더 많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제 저희 영어 회화 모임에서 이제 삐뽀님을 봐왔던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오래 봐왔으니까 얘기를 하기를 전에 듣기로는 삐뽀님의 구분 등이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다. 음,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역시 그녀 제대로 된 운동법을 배우면 확실히 금방 좋아진다. 맞아요. 사실 제가 이제 뭐 운파님도 아시겠지만은 제가 또 별명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별명이죠? 이태원의 언덕 마녀라고. 네. 이태원 곱추 마녀라고 유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좀 회사원이다 보니까 거북목도 있고 약간 좀 어깨가 말려 있고 또 허리가 맞아요. 이렇게 굽어져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약간 만성 소화불량도 약간 초래하고 이랬는데 항상 이제 운파님이랑 놀 때 정말 뭐야 삐삐엠 뽀뽀 좀 등 좀 펴세요 이렇게 하시거든요. 사랑 어린 잔소리로. 근데 이게 맞아요. 정말 이게 안 고쳐지더라고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애초에 힘이 없어서 근육에 힘이 없으니까 자세를 고정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트레이너님이 확실히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더라. 참 돈이 이래서 좋아. 뭐야 네. 이렇게 저한테 삐삐엠 뽀뽀님 아니 물론 그분이 삐삐엠 뽀뽀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지칭하기를. 어 삐뽀님 제가 봤을 때 회원님 봤을 때 허리가 좀 구워 있고 어깨가 말려 있고 좀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이렇게 음. 하시더니 굽은 어깨 말린 어깨를 펼 수 있는 동작을 두 개를 가르쳐 줬는데 이거를 네. 하루에 100개씩 해야 돼. 하루에 100개씩. 음. 그래가지고 제가 하루에 100개는 못하고 뭐 하루 이틀 간격으로 막 70개, 80개씩 하고 있는데 약간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당연히 있죠. 이제 하루에 100개씩이라는 개수를 정한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애초에 그 동작이 소근육을 발달하는 동작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근육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근신경계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간단한 동작인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손끝을 이렇게 흔든다든지 뭐 팔을 벌렸다 오므렸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음, 힘들지 않은 동작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횟수를 많이 가져가면 음, 확실히 좋을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래서 아주 꾸준히 이제 하여서 말린 어깨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제가 딱 한 번 이제 릴스 공유를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는데 우리 삐뽀님한테 릴스 공유했던 것은 그분 등판은 릴스. 아니 운파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삐뽀님 이거 보고 따라하세요. 매일 밤 뭐야 수십 개씩 하시고 저한테 보고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맞아요. 이게 뭐야? 봤더니 뭐 정말 허리 펴는 자세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또 고집이 세니까 안 했던 거야. 맞아, 맞아. 하지만 훈남, 손오반 닮은 트레이너가 한 말은 또 따라야지. 어떡하겠어. 또 그를 매일 당 보자. 아니, 자주 보잖아요. 당연하지. 우리 트레이너님이 시켰는데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또 그리고 또 발전된 모습 보이면 또 그가 행복해가지고 고생하셨다고 등 한 번 또 쓰다듬어주고. 우쭈쭈 해주고 맞아. 나중에 뽀뽀도 해달라 그래요. 신고당하고 고발당하고 막 이태원 파출소 가 있고 막
아, 거기로 면회 가면 되는 건가요? 아, 정말 지겹다, 지겨워. 이런 내가 정말 너무 싫어요. 근데 사실 근데 그렇게 환상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축복받은 거예요. 애초에 그런 환상을 줄 수 있는 대상도 참 감사하고 맞아요. 정말 좋은 모티베이션이 되잖아요. 매일 내 삶의 활력소라고 해야 되나? 내 삶의 활력소? 비타천이 필요 없다. 진짜. 아하, 그가 비타천이자 안 비타천이다. 마신다. 그 존재 자체가 비타천이다. 응? 맙소사. 고려인단 필요 없다. 식단 보고는 안 하시나요? 식단 보고는 하긴 하는데 약간 트레이너님이 약간 운동 위주만 봐주시고 식단은 제가 부탁을 안 해서 그런지 안 봐주시는 것 같아요. 어, 딱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처음 PT 받을 때는 내가 어디까지 요구해야 될지를 잘 몰라서 그가 티칭하는 것만 사실 음, 그것만으로도 힘들기는 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것에만 집중을 했지만 애초에 PT 트레이닝에 들어가 있는 게 물론 목적에 따라 다르겠죠. 음흠. 하지만 식단 관리에 대한 것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삐뽀님이 나는 이제 물론 기능적으로 그분 등을 펴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크를 하고 싶다. 음흠. 라고 얘기하면서 식단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라고 요구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또 자주 연락하게 된단 말이에요. 식단 관리를 하게 되면. 음흠. 왜냐면 그가 나의 아침, 점심, 저녁을 챙기게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가 꼭 식단 관리 부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또 그러면 또 그거 핑계로 이제 소소한 일상 얘기도 가끔씩 하고, 그러면 또 삶의 활력소가 되고, 그게 카톡을 기다리게 되고. 힘들다. 이런 삶 참 힘드네요. 착각하는 삶.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삶. 뭐 이루어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혹시 알아요. 사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어머, 그런 그래, 헛된 희망을 정말 심겨주지 마세요. 나는 힘들어. 나 평생 이렇게 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요. 알았어요. 뭐 아무튼 그래서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만으로 감사한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음, 또 이제 근황 토크로 또 이야기를 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났지만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까지 에피소드를 녹음하려고 했던 주제는 그루밍에 대한 거였어요, 원래는. 맞아요. 일단 저희 이제 그 그루밍의 대상자로 삐뽀님을 또 생각했었던 이유는 이제 최근에 외모적인 데벨로핑이 있었던 것도 있지만 거기에 음, 더해서 청결과 외모를 꾸미는 농도가 가장 짙은 게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우리 팟캐스트에 출연한 사람들 중에 영회와 네. 모임 사람들 중에 삐뽀님이 그 꾸밈 농도의 레벨이 좀 더 높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머, 진짜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피포님이 또 얼마나 청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입냄새도 신경 쓰시고, 털 관리하고, 성형수술 고민하고, 그렇죠. 근데 진짜 제가 다른 이제 그 이쪽 영어 회화 모임 멤버에 비해서 제가 유독 외모에 신경을 좀 더 쓰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나요? 나 궁금한데 갑자기. 일단 제가 그거를 와, 피포님이 확실히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는 저희 영어회화 모임 중에 눈썹 관리가 안 되는 되게 지저분해 못지않은 사람이 한 분 계세요. 이제 그분은 눈썹 관리가 안 되다 못해 지저분한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너무 친하고 너무 편한 관계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근데 음, 애초에 그는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아예 없으신 분이었어요. 눈썹을 관리해줘야 맞아요. 된다는 생각조차도 못 하시는 분이었는데, 음, 그래서 삐퍼님이 이제 보다 보다가 이제 서로 친하기도 하고 안 되겠다. 너 관리 좀 해라. 맞아요. 해서 근데 트리머를 직접 갖고 와서 이제 스터디룸 화장실이었나요? 화장실에서 직접 눈썹을 관리해 줬다. 맞아요. 근데 그분이 저희가 말씀하시는 그분이 사실 정말 훈남이시고 정말 잘생겼어요. 그쵸? 네. 인기도 많고. 근데 정말 너무 아쉬웠던 점이 다 잘생겼는데 눈썹을 좀 이렇게 약간 소위 말해 성충이 눈썹. 송충이 눈썹 같이 그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머릿속에 그려봤는데 이분이 눈썹을 좀 다듬으면 털을 다듬으면 너무 잘생겼을 것 같은 거야. 더 디벨롭 될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맞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셨구나.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본인이 관리하는 거는 겉에서 봤을 때 티가 그렇게 나진 않아요. 왜냐면 그냥 청결이 디폴트 값이 돼 버리니까.
음흠. 그런데 사실 그런 꾸밈의 농도로 생각을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게스트로 나왔던 사람들 중에서 영어 회화 모임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아산 님이 좀 레벨이 좀 높은 편인 것 같고 왜냐면 그녀는 그런 시각적인 자극에 민감한 친구라서 뭐 맞아요. 옷을 입는 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 패션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 친구잖아요. 음흠.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사실 그냥 꾸밈 농도나 코르셋 조이기뿐만이 아니라 청결에 대한 것까지 포함한 게 그루밍이기 때문에 해서 그냥 기본적인 털 관리, 손톱 발톱 관리 이런 그루밍에 대한 포커싱은 아무래도 우리 삐뽀님이 좀 더 청결에 대한 인식도가 더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제가 아주 그런 부분에 민감하고 아주 세세한 관리를 하는 편이긴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지고 왔던 트리머가 저는 되게 쇼킹했던 게 사실 제가 인스타 광고로 되게 많이 봤던 트리머였단 말이에요. 진짜요? 네. 고릴라 맞죠? 고릴라 면도기 이런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아, 고릴라 면도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유명한 네. 회사의 그 면도 그거 눈썹 코털 제거기이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실물로 보는 게 또 처음이었고 그거를 또 트리밍하는 과정을 내 눈으로 본다는 것도 너무 신기했어 가지고 음흠. 했었는데 이제 애초에 눈썹 같은 경우를 그러면 우리 일단 개인적으로 일단 타인의 눈썹을 신경 써 주는 거 일단 오케이. 알겠어요. 그랬는데 음흠. 개인적으로 나의 청결을 위해서 내가 그루밍하는 것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고 시작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삐뽀님은 뭐 트리밍한다, 나 스스로를 그루밍한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들이 몇몇 개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이 그루밍을 한 달에 모아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주기적인 숙제처럼 하시는군요. 맞아요.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는데 그 두 날의 모든 그루밍을 다 한꺼번에 해요. 예를 들면은 네. 제가 머리가 항상 짧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제 직업 특성상 항상 전문적으로 보여야 되고 깔끔해 네. 보여야 돼요. 맞아, 단정해 보여야 되죠. 그래서 저는 약간 머리가 정말 빠르게 기르고 옆머리가 특히 빠르게 자라기 때문에 항상 저는 한 달에 미용실 두 번을 갑니다. 2주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가시는군요. 2-3주에 한 번씩 가는 편이긴 한데 그리고 항상 5mm 아니면 3mm로 옆머리를 잘라요. 바버샵에서 자르시나요? 미용실에서 잘라요. 아, 미용실에서.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는 항상 저 머리 스타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아이비리그 컷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한 달에 미용실 두 번 가서 짧게 3mm, 5mm로 머리 자르고 포마드로 그러니까 네. 스타일링을 해요. 네, 포마드로서 이게 끈적하게 가라앉게. 맞아요. 그리고 이발을 하고 난 그날 날. 저녁에 네. 저는 집에 오자마자 손톱과 발톱을 자릅니다. 아, 이발하는 날이 손발톱 자르는 날이다. 되게 좋은 그거다. 주기적으로 잘라주면 되게 좋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이왕하는 김에 뽕을 뽑자 해가지고 저는 그 이발한 날에 손톱 발톱을 정리 후에 바로 코털과 눈썹 털을 정리해요.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리머 기계로 잘라내는 네, 거군요. 맞아요. 네, 잘라낼 때 그냥 일단 눈썹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라인 외에 잔털들을 정리하는 수준인 거죠. 맞아요. 제가 또 눈썹이 막 털이 그렇게 눈썹이 많이 나지 않는데 그 눈썹에 라인이 있죠. 맞아요. 그 라인을 그거 손질을 안 하면은 막 보기 좀 안 좋게 듬성듬성 나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눈두덩이 그쪽에도 많이 맞아요. 자라고 그리고 관자놀이 맞아요. 쪽. 맞아요. 특히 눈두덩이에 약간 털이 정리 안 되면 정말 좀 보기 싫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테두리, 눈썹의 테두리를 음, 360도로 돌아가면서 제가 음, 원하는 모양대로 이렇게 털을 제거합니다. 음. 근데 이제 삐뽀님이 눈썹을 관리하는 형태를 여태까지 봐왔을 때 기본에 가지고 있던 라인 자체는 해치지 않는 선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눈썹 산을 안 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 은근히 좀 이렇게 뭐요?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눈썹을 약간 침식 작용처럼 네. 깎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네. 지금 보니까 약간 반달형으로 보통 여기가 뾰족하게 튀어나오잖아요. 특히 맞아요. 이 눈썹 산 부분이. 근데 이제 거기가 좀 동글동글해져 있구나. 어머, 눈썰미 보세요. 뭐야, 제가 이런 말을 제 입으로 뭐 하면 그렇지만은 제가 약간 좀 한국 사람처럼 안 보인다는 말을 좀 듣는 편이에요.
그쵸. 이목구비가 또 뚜렷하시니까. 제가 이목구비가 약간 좀 살짝 뚜렷한데 약간 이마가 엄청 튀어나와 있고 눈 뭐래 아이홀이 깊죠. 눈홀이 엄청 깊어요. 그리고 코가 엄청 튀어나와 있어요. 약간 매부리코 느낌도 살짝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든 외국 사람들이 보면은 제가 일본 사람 아니면 동남아 사람 아니면 미국 교포라고 생각을 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인상이 좀 강한 편인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눈썹 산이 보면은 엄청 이마가 튀어나와서 그런지 좀 매서워 보이는 편이긴 해서 눈썹상을 깎아버려요 아예. 눈썹산을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해서 눈썹이 각지지 않게. 좀 선해 보이게. 선해 보이게. 그렇구나. 그래서 인상이 되게 선해진 느낌도 그래서 더 어려 보이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초에 음. 삐뽀님이 턱 수염이랑 콧 수염이 되게 멋있게 진짜 완전 머스타드처럼 이게 머스타드라 그러네. 무스타치? 음흠. 머스타치. 음흠. 이제 흔히 이제 베어식이신 분들이 정말 꿈에 그리는 이제 구렛나루까지 연결되는 턱 수염이 잘하는 사람이 삐뽀님이란 말이에요. 타고난 털쿤이란 말이에요. 정말 제가 살만 좀 쪘어도 진짜 당장 마이 행크 가는 건데. 그쵸. 클린 헤븐 가가지고 이제 뭐 거기서 이제 미친 듯이 이제 팔리는 거죠. 정말 내가 살을 못 쪄가지고. 이제 아무튼 그러신 분이었는데 또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보이네요. 그러네. 눈썹을 정리해서 인상이 좀 더 순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원체 피부가 하얗시고 또 눈도 되게 선하게 생기셔서 여러모로 그런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가지게 된 배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음흠. 그럼 우리도 운파님도 엄청 외모 관리 잘 하시잖아요. 최근에 염색도 아우, 하셨고, 그쵸. 저 정신병 걸릴 정도로 하죠. 피부 진짜 제가 봤는데 최근에 뭐야 피부에 바르는 게 진짜 몇 개가 있는지 남자 맞나 싶더라니까. 나 진짜 남자 저 하루에 2개만 바르는 거 아시죠? 알죠, 알죠. 어찌나 바르시던지 진짜 이분이 관리하시는 분입니다. 진짜. 근데 애초에 제가 피부가 워낙 그러니까 사실 삐뽀님은 피부가 워낙 좋으시잖아요. 말도 안 모공도 돼요. 작고. 근데 저는 관리를 안 하면 진짜 계속 뒤집어지는 엄청나게 심한 지성 피부고 여드름성 피부라서 정말 약간 귀찮아서 하루라도 건너뛴다 하면 진짜 난리가 나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삐뽀님이 봤을 때가 아마 이제 최근에 찰리 XCX 공연을 보러 갔을 때 저희 이제 공통 친구 집에서 제가 묵고 같이 그 친구랑 같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네. 또 특별한 날이니까 그날은 이제 그 실리콘 뭐라 그러죠? 그 석고팩 이제 발라서 굳히는 석고팩을 먼저 하고 이제 그리고 그거 다 굳자마자 떼어내서 그다음에 또 마스크팩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수분과 영양감을 더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크림들을 도포하는 모습을 직관하셨는데 나 직관하고 나 입이 안 다물어지더라고 그러니까 나 태어나서 석고팩이라는 존재를 그때 알았어요. 근데 확실히 그거 하면은 붓기도 정말 많이 빠지고 그리고 피부의 안정도도 정말 높아져서 일단 한번 그 음. 맛을 보면 또 끊을 수가 없다. 맛돌이 맛. 그래서 이제 피부는 사실 피부과를 가는 게 가장 직방인데 제가 돈과 시간이 없다 보니까 그나마 집에서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채택을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관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항상 이 주제를 얘기할 때 저 손톱 발톱 관리를 너무 얘기하고 싶었어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걸 놓치는 분들이 정말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진짜 다른 뭐 청취자들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으시겠지만은 제 주변에 정말 귀엽고 잘생긴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가끔씩 약간 새끼손가락이 음. 유달스럽게 정말 긴 분들이 계세요. 일부러 안 자르는 것 같은데 왜 안 자르는지 사실 난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왜 안 자를까?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긴데. 맞아. 이걸로 코를 팔 수도 없고. 코 파는 용도일 수도 있고요. 그런가요? 뭔 뭔가를 후벼파지 않을까? 이걸 그걸로? 여드름을 짜나 싶기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제 상식을 벗어나게 긴 분들이, 새끼손가락에 긴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맞아. 가끔 많은 게 있어요. 아니라 가끔씩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 저는 약간 좀 뭐라 하지? 물론 사람마다 뭐 취향이 다르지만은 슬금이는 다르겠지만 맞아요. 저는 약간 아무리 잘생겨도 약간 손톱 발톱이 관리가 안 되면 약간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삐뽀님처럼 아예 주기적으로 2주에 한 번씩 자르진 않고 그냥 가끔씩 이렇게 보다 보면 좀 많이 자랐다 싶으면 자르기는 하는데 근데 아예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일정하게 자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신 차리고 보면 얘네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막 자라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 저는 얼마나 심하냐면은 약간 좀 손톱이 자라면 약간 하얀색 부분이 올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 손톱 발톱 안 자르면 나 일에 집중 못 해요. 아, 그게 계속 눈에 거슬려 가지고. 눈에 이렇게 물론 키보드를 치면 손을 보잖아요, 가끔씩.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얗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손톱들이. 네네. 그러면은 손톱 잘라야 되는데 이 생각이 머릿속에 각인이 되면은 그게 안 떠나요. 그렇구나. 예. 사실 저는 그래서 이게 매번 잘라야지 하다가 이제 귀찮으면 또 잊어버리고 뭐 또 집에 가서 잘라야지 생각했다가 또 뭐 하다 보면 또 깜빡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음. 사실 이제 헬스장 가서 그걸 많이 인식한단 말이에요. 손을 내가 보는 경우가 이제 헬스장에서 많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음. 근데 네. 보통 그럼 바뀌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가방에 손톱깎이를 하나씩 다 넣고 다녀요. 언제든지 자를 수 있게. 언제든지 자를 수 있게. 그리고 특히 중요한 약속 같은 거 갈 때 하필 유독 이제 그런 날 손톱이 기를 때가 있어요, 가끔씩. 이제 맞아요. 그러면 사실 밖에서 자르는 게 좀 비매너긴 해요. 왜냐면 손톱이 여기저기 막 튀니까. 화장실 가서 자르면 되죠. 맞아. 근데 급한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일단 뭐 화장실이나 아니면 이제 지하철 휴지통 있는 데다가 이제 손 이렇게 집어넣고 이렇게 음. 자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뭐 번개로 사람을 만나거나 소개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대할 때 되게 인상이 너무 좋다. 되게 호감형이다."라고 해서 진짜 마음이 이렇게 쓱싹 트다가 또 관리 안 된 손톱 어. 그리고 번개하러 갔는데 관리 안 된 발톱 어. 보이면 이게 사실 완전 식을 정도는 아닌데 약간 파사삭 모먼트. 맞아. 그게 은근히 무시 못 한다니까. 약간 아무리 귀엽고 잘생겨도 약간 뭐라 하지? 새끼손가락만 유독 손톱이 너무 음. 길거나 발톱이 맞아요. 엄청 자라 있다. 그러면 맞아요. 솔직히 저는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사실. 그쵸. 진짜 정말 그게 사소한데 정말 이미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거를 인식하고 나서 저도 제 스스로를 더 단돌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중요해요. 솔직히 발톱은 이게 잘 안 보다 보니까 음. 이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헬스장 갔을 때 손톱 많이 보고 필라테스 수업 가 가지고 발톱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렇게 좀 단도리를 하는 편이다. 손발톱 관리를 하고 눈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출 준비를 할 때 어쨌든 얼굴을 자주 보니까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한 번씩 길게 자라면은 사실 저는 핀셋으로 뽑아요. 에? 진짜요? 근데 그게 더 덜 그 주기가 좀 더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뽑으니까 이렇게 자라는 주기가 느리겠다. 맞아요. 이제 콧수염도 핀셋으로 뽑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되게 피부가 늘어나고 모공이 넓어질 수 있어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코털은 그냥 그거 기계로 하는 게 낫대. 그 코털 잘못 뽑으면은 진짜 너무 아프고 맞아. 위험하기도 하고 신경이랑 연결돼 위험하고. 있어서. 맞아요. 맞아요. 이제 그런데 이제 눈썹털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추구미 형태 자체가 완전히 깨끗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도 좀 약간 보이시하고 좀 맨리해 보이는 눈썹을 추구해서 음. 이미 이것을 신경 쓰는 것조차가 이미 페미닌한 거긴 한데요. 뼈다 박았단. 그래도 좀 확실히 눈썹을 관리하고 안 하고의 선명도 차이가 좀 도드라지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약간 눈썹 얘기가 저희 많이 하는 이유가 진짜 눈썹의 그 모양과 털 정리가 사람의 그 인상과 잘생김을 진짜 좌지우지하더라고요. 엄청 큰 영향을 미치죠. 특히 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꾸밀 수 있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이 없고 눈에 가장 도드라지는 부분들만 보이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눈썹이 아주 중요하다.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눈썹 관리가. 물론 뭐 저희가 여성처럼 진짜 막 눈썹 관리하시는 이제 게이분들 보시면 여성처럼 하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저는 약간 좀 뭐라 하지 매력이 안 느껴지는데 오히려 투머치면 네. 근데 약간 봤을 때 깔끔하다. 인상 좋네. 눈썹 그래도 정리하는 남자네. 약간 음. 빡시게 하진 않았는데 깔끔하다. 이 정도면 된 것 음. 같지 않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꾸밈 레벨 농도가 가장 높은 날에는 그 눈썹 픽서 사용해서 결을 좀 살리고 나간답니다. 음. 근데 그러면은 사실 상대방이 나의 눈썹을 그렇게까지 자세히 볼 일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자의 그루밍은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야 한다. 맞아요.
그래서 내추럴하게 확실히 그 눈썹 아이브로우 픽서를 사용해서 눈썹 결을 좀 픽싱하고 가면 눈썹이 좀 더 풍성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앞머리라고 하죠. 그냥 눈썹 가장 앞쪽을 네. 위로 세우는 스타일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한 3년 전 그리고 10년 전에 유행했던 스타일인데 이렇게요? 이제 그 예, 앞에만 아, 앞에는 위로 앞에만. 세우고 그 가운데부터 끝에는 옆으로 넘기죠. 그런 게 있구나. 네, 이제 앞에를 세울 경우에는 이제 눈썹이 좀 더 부스스해 보이고 눈썹 양이 더 많아 보이는 연출법이에요. 이제 음,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눈썹 픽싱을 가끔씩 하고 나간답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눈썹 관리에 더 나아가서 코털 관리도 물론 중요하고요. 코털은 사실 이제 좀 보일 때마다 주기적으로 이제 깎아주는 편이고 음. 또 중요한 것은 그러게 삐뽀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왁싱 하셨나요? 제가 태어나서 왁싱, 뭐 하와이안 왁싱이든 어떤 종류의 어떤 형태의 왁싱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털이 잘 안 자라시죠, 거기는? 어, 저에게 왜 이러실까? 편집하던 운파입니다. 내용 시간 관계상 삐뽀님의 털의 유무는 다음 주 업로드되는 2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저희가 너무 신나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내용이 많이 길어져서 뒷내용은 추후에 편집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존재함만을 의미 있는 게이 리얼 라이프는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에피소드와 새로운 게스트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피소드를 듣고 나서 의견은 어떠신지,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 읽고 답글도 남기고 있으니까요. 팟빵,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모두 소중한 의견들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뭐 개인적인 사연이나 아니면 좀 더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시면 게이리얼 라이프 GA 숫자 EREALLIFE @gmail.com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어 똑같습니다. GA 숫자 EREALLIFE로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팔로우 하시고 DM 보내시거나 아니면 업로드되는 소식들 받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존재함만을 의미 있는 게이리얼 라이프 게릴라의 운파였고요. 삐뽀님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